안녕하세요. 자담세무에게 세금연구소 소혜경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부동산 매매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여기 집중해주세요. 자, 오늘은 아주 중요한 사안입니다. 가산세 부과와 관련된 그 내용인데요. 우리가 부동산 매매업이라 하면 어떻습니까? 한 과세 기간 내에 여러 채 부동산을 매매하는 그 업을 사업의 목적으로 해가지고 영위하시는 업자를 우리가 부동산 매매업자라고 하잖아요. 오늘은 이런 분들이 기한을 놓쳐가지고 예정신고를 못해서 기한 후 예정신고를 했을 때 그때 가산세가 부과되는데요. 그 가산세 산출 근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출발해보시죠. 자, 제목은요, 부동산 매매업자의 예정신고, 무신고 가산세입니다. 사례는 여러분 저와 함께 같이 보시면은요, 이렇습니다. 이 청구인은 오피스텔을 이제 신축 판매하는 부동산 매매업자입니다. 2015년 2월에 193건의 거래가 있었고요. 3월에 442건에 대한 거래가 있어가지고, 이 오피스텔 매매 대금을 수령을 하고 이러한 수령과 관련돼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양도소득세를 준용을 해서. 그런데 이분이 기한을 놓쳐가지고 2015년 8월 31일 날 기한 후 신고를 했고요. 납부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듬해 아마 성실신고 대상자였나 보죠. 이제 6월에 이분이 확정신고 시 그 예정신고 때 이제 우리가 어떻습니까? 기한 후 신고를 하다 보니까 무신고, 무납부, 가산세까지 합쳐가지고 확정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청구인이요, 경정 청구를 했습니다. 이제 좀 시간이 이제 지난 다음이죠. 16년 6월에 이렇게 확정 신고하고 나서 19년 6월에 이 가산세가 아무래도 좀 걸렸나 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전문가를, 저와 같은 이제 전문가를 많이 찾아가지고 아마 상담을 하신 것 같으신데, 이 가산세 부과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월분에 대한 가산세는 2월분에 대한 그 거래건 193건에 대해서 가산세를 산출하고 나서 3월에 대해서는요 2월 것까지 합쳐가지고 누적된 그 산출 세액에 가산세를 적용을 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가산세가 많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서 이 가산세 산정 시 요거는 양도 물건별로 이제 그 누진세율을 적용을 해서 산출세액을 근거로 해서 가산세를 부과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본인이 납부했던 그 가산세, 과다 납부된 그 가산세에 대해서 그 차액만큼을 환급해달라는 경정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국세청은 이에 대해서 거부를 했고, 그리고 이 거부 처분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이 청구인은 심판 청구까지 제기한 사안입니다. 자, 제가 웬만하면 결론으로 바로 가는데요. 여러분, 청구인의 주장이 너무 좋았습니다. 청구인이 아마 유능하신 이제 그 굉장히 꼼꼼하게 일을 봐주시는 이제 저와 같은 세무사를 만났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 보시면은 이 청구인의 그 주장입니다. 이제 우리 세무대리인이나 아니면 변호사님이 쓰셨겠지만 제가 봤을 때 세무사님이 산 것 같아요. 심판 청구니까. 자, 보시면은 청구인의 주장은요, 그게 하나, 둘, 셋, 그리고 넷, 이렇게. 자, 네 가지로 제가 이렇게 제목을 이제 소제목을 끌어와 봤습니다. 이 제목을 제가 끌어온 거니까 여러분 이 판결문에는, 심판 결정문에는 요 내용이 없어요. 자, 보시면 첫 번째 주장은 이렇습니다. 토지 등 매매 차익 예정 신고 미신고에 대한 가산세 산정 근거가 무엇냐? 자, 1월 보시면요, 우리 국세기본상의 무신고 가산세는 그 산출세액의 20%, 이제 부정신고면은 뭐 40%, 그리고 무납부 가산세를 이제 납부해야 된다는 그 세액을 이제 기준으로 해서 산정되도록 하고 있는데요. 우리 이 부동산 매매업자와 관련된 이 가산세, 부동산 매매 차익에 대한 이 가산세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69조에서가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부동산 매매업자가 토지라든가 건물의 매매 차익과 그 세액을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때 2회 이상 신고 시, 우리가 아까 2월, 3월 이렇게 2회 이상 신고 시 이미 신고한, 그러니까 원래 이분은 2월달 그 예정 신고 건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그때 건에 대해서는 3월, 4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3월에 대한 것은 이제 5월에 했어야 됐잖아요. 근데 이렇게 2회 이상 신고 시 이미 신고한,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는 2월분 이미 신고한 그 양도소득 금액을 합산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별도로 우리
소득세법 제69조에서는 규정을 하지 않고요. 단지 산출세액이라든가 그 결정 경정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소득세법 107조 제2항 그리고 114조의 1을 준용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자, 소득세법 69조입니다. 부동산 매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 신고와 납부. 여기서 보면은요. 자, 보십시오. 1항에서가 자, 부동산 매매업자는 요렇게 제 매매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 신고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4항에서가요. 자, 산출세액을 이렇게 어떻게 계산하냐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3항에서가 부동산 매매업자 등의 토지 등의 매매차익에 대한 산출세액은 매매가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다음에 104조에 따른 세율, 누진세율을 적용해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하면서 단기 보유인 경우에는 단서조항에서 중과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토지 등의 매매 차익에 대한 5항에서가 산출세의 계산이라든가 결정, 경정, 환산, 취득가액 이러한 규정에 대해서는 적용에 따른 그 가산세에 대해서는요 107조의 2 그리고 114조의 1을 준용한다라고 해서 어떻습니까? 부동산 매매업자의 이 매매차익 예정신고와 관련돼서는 우리 양도소득세에 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우리 소득세법 69조에서가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좀 이제 본 화면으로 돌아와가지고요. 이렇게 첫 번째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 신고에 대한 그 미신고 가산세 산정 근거에 대해서 이제 추려볼 수 있고, 그리고 두 번째 주장이 청구인 주장입니다. 이제 양도소득세 예정 신고나 확정 신고 규정 준용 또한 하고 있는데 그것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소득세법 107조 2항은요 일반적인 양도소득세 예정 신고 시 합산과 관련된 규정입니다. 여기서 일반적인 양도소득 예정신고는요 부동산 매매업자의 매매차익 예정신고와 그 성질상 다를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 부동산 매매업자인 경우에도 그 매매차익의 예정신고는 똑같이 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에 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세법 107조 2항은 당해년도에 누진세율이 적용 대상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로서 거주자가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 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양도차익이 합격을 기준으로 산출세액을 계산하라라고 강제사항으로 두고 있지 않고요. 계산할 수 있도록 선택하도록 선택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한 번 더 보시면은 자, 소득세법 107조 제2항입니다. 자, 107조 2항에서가 보시면은요, 여기 이렇습니다, 여러분. 예정신고 산출세액에 대한 계산, 우리가 한건만, 예정신고 한건만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하감하고 양도소득 기본공제 빼고 나서 우리가 104조 1항에 따른 세율을 곱해서 어떻습니까? 예정신고를 하고 산출세액을 납부를 하는데요. 만약 2항에서가 해당 과세 기간에 누진세율 적용 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로서 거주자가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 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제2회 이후 신고하는 예정신고 산출세액으로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즉 1항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2회 이상 한 경우지만 그 각각의 건으로 나누어 가지고 예정신고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합쳐 가지고 누진세율을 적용을 받아서 내가 2월 달에 신고를 했는데 3월 달에 또 발생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3월 달에 2월 달에 신고했던 그거까지 합쳐 가지고 누진세율을 적용을 하다 보면 세금은 조금 더 나오잖아요. 하지만 이렇게 더 나오는 이렇게 합산해서 신고할 건지 안 할지는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사항이라는 게 107조 2항의 내용입니다. 즉 양도소득 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즉 강제사항이 아니고 선택사항이랑 있는 겁니다. 자, 돌아와서 이렇게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이제 그 가산세도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그렇게 각각 계산하는 게 맞다라고 지금 그런 의미로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경제부의 그 2002년에 이제 그 개정세법에서도 원칙적으로 건별로 세액을 계산을 해서 확정신고 시 정산하도록 기재부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소득세법 제110조 그리고 소득세법 시행령 173조 제4항도 당해년도의 누진세율의 적용 자산에 대해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한 자가 10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미 신고한 그 양도소득 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우리 소득세법 제107조 제2항에서 확정신고 대상자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구인의 세 번째 주장은 과세관청 적용의 입장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세공무원교육원에서 그 발간되는 양도소득세 실무해설 책자에서가요, 예정 무신고 가산세는 양도건별로 각각 부과한다라고 분명히 규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국세청 예규에서도 2차 양도분 예정 신고 시 합산 신고를 하지 않으며 확정 신고 시 합산 신고를 한 경우에는 합산 이행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되는 데 관하여 확정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무신고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회신했고, 그리고 우리 그 국세청 홈페이지에서도 역시 여러 상담 사례를 봤을 때 여러 건의 매매가 있었으나 예정 신고를 하지 않고 확정 신고 시 사업소득에 의한 산출세액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그 예정 신고 가산세는요, 여러분 홈택스 그 상담건에서도 각각 매매 건별로 계산해야 된다라고 기재되었습니다. 따라서 과세관청은 예정신고에 대한 가산세는 무신고한 예정신고 건별로 각각 가산세를 과세하되, 소득금액 합산으로 산출세액이 증가되는 부분에 대한 가산세는 이제 확정 무신고 시 과세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처분청에서 들고 나온 게 별지 제16호 서식입니다. 이 서식에 대해서도 우리 청구인이 꼬집고 있는데요. 우리 소득세 이제 그 별지 16호 서식 우리 이제 잠시 보시면요, 여러분 요겁니다. 자, 보시면은 이게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서민 납부 계산서 별지 제16호 서식이고요. 이어서 부표가 있습니다. 토지 등 매매차익 계산 명세서 별지 16호 서식 부표 1 이렇게 있는데요. 이 서식에서 보시면은 그 작성 방법을 근거로 해가지고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산출세액은 이제 우리 처분청에서는 그 사업장 단위마다 세율 코드가 이 동일한 자산을 월별로 합산해 계산해야 된다는 약간 좀 어거지 주장을 하고 있지만, 그 소득세법 107조에서 세액 계산 방법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 처분청의 이 의견은 합당치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서식은요, 95년에 승인된 후에 지금까지 이제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서식에 대한 그 처분청의 얘기도 근거가 합당하지 않다고 하고 있고요. 두 번째 또 보시면은 처분청은 그 양도소득 실무 해설과 관련돼서도 경정 청구와 이제 관련이 없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우리 소득세법 69조 5항에서가 부동산 매매업자에 대한 예정신고라든가 확정신고, 가산세 등에 대한 그 결정 경정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앞서 살펴봤잖아요. 소득세법 107조 제2항 그리고 114조를 준용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매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는요, 원칙적으로 건별로 세액을 계산해서 신고하고 확정신고 시 이를 정산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서 이제 합산해서 계산하는지 안 하는지는 전적으로 납세자의 선택에 따를 것이다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지금 처분청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관계법규에 대한 해석에 대해서 접근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아까 제가 살펴봤잖아요. 예정신고 산출세 계산에 대한 것은 이제 그 해당 내용만을 준용하여야 하고, 그 우리 소득세법 69조에서가 어떻습니까? 소득세법 107조 2항하고 114조 산출세액이라든가 가산세 등에 대해서 양도소득에 관련된 그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규정은 산출세액을 계산하는 것만에 대해서 규정을 하는 거지 어떤 합리적 근거 없이 그렇게 그 신고 대상 범위까지 확대해 준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좀 솔직히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가 과세관청에서는 양도소득세 그 실무 해설에 대한 입장에서도 그 우리 양도소득세는 어떻습니까? 일시적이고 우발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양도소득세 실무해설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하는 것만 요 실무해설에 따라서 이제 따라야 하지, 이렇게 부동산 매매업자처럼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상거래를 대상으로 하는 이 사업소득과 관련돼서는 이 양도소득세 실무해설을 참조하는 게 법률 취지에 맞지 않다라고 하면서 이제 엉뚱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호 서식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월별로 해서 세율 코드가 같은 것은 합산해서 적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근거는 이렇습니다. 자, 판단은요, 조세심판원의 판단입니다. 여러분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법적 근거입니다. 우리 소득세법 제69조에 따른 부동산 매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에 대한 예정신고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매매일이 속하는 그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매매가액에서 아까 97조를 준용을 해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에서 어떻습니까? 104조 이제 그 누진세율 등을 적용을 해서 이제 나온 그 산출세액을 신고 납부해야 된다라고 규정을 하면서, 구체적인 산출세액 등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소득세법 107조 2항 그리고 114조를 준용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산세 산정 근거와 관련돼서도요, 우리 소득세법 제107조 제2항은요,
당해년도에 그 누진세율이 적용 대상자에 대한 예정 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로서 거주자가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 금액과 합산해서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종전 예정 신고 기한 과세 표준과 이후 신고하는 과세 표준을 합산을 하고 이에 세율을 적용을 해서 이제 이미 신고한 예정 신고 산출세액은 차감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데, 원칙적으로 각 예정 신고 대상별로 각각 과세 표준 및 산출세액을 산정해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이와 관련돼서 그 가산세 또한 각각 그 대상별로 무신고 가산세라든가 문화부 가산세를 산출하는 게 합당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산출세액 등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소득세법 107조 제2항을 준용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토지 등 매매 차익 예정 신고와 관련하여 부과되는 이러한 가산세는 역시 원칙적으로 그 예정 신고 대상별로 각각 산정된 산출세액에 따라서 그 가산세를 부과하는 게 합당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별지 16구 서식에 대해서 그 세율 코드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우리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6구 서식에서 그 월별로 매매된 부동산 중에 세율 코드가 동일한 자산을 합산해서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아까 보셨죠? 서식 부표 1에서 그 양도자산 명세서 별로 그 2월 달에 어떻습니까? 2월 달에 이렇게 여러 건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부표 서식에서 양도자산 명세서 별로 매매 차익을 산정한 후에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는 자산에 대해서 합산해서 산출세액을 산정하는 것이지, 우리 과세 관점처럼 월별로 그렇게 해서 계산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 청구인이 우리 심판 청구를 제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기한 후 신고 시 신고 납부한 이 가산세에 대한 처분청의 경정 청구 거부 처분과 관련돼서는 어떻습니까? 당연히 가산세는 월별 양도 물건의 합계액이 아니고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양도 물건별 소득 금액에 누진세율을 적용 산정한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해서 산정한 게 합당하다는 게 요지입니다. 여러분, 부동산 매매업자 여러분 잘 들으셨나요? 잘 들으셨으면 혹여 여러분이 가산세와 관련돼서 이런 사례에 접했다, 이런 그런 분이 계시다면 저 자담세무에게 송혜경 세무사를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좀 우리가 현실에서 요즘 부동산 매매업과 관련돼서 어떻습니까? 투자를 해가지고 사업을 영위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 가산세와 관련된 그런 가려운 데를 좀 제가 긁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최근에 있었던 조세 심판원의 그 판결 내용을 여러분께 갖고 와가지고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한번 위로 올라가서 제가 문서번호 말씀드릴게요. 조심 2020서 8670입니다. 21년 3월 25일 날 나온 자 심판문입니다. 자, 여러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자담세무에게 세금연구소 송혜경 세무사였습니다.